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118페이지 제3절 세율인데요. 당연히 중요하고요. 표준 세율 한번 봅니다. 거기 펴놓으시고요. 교재 펴놓으시고 설명 먼저 드리고 교재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세율은 먼저 부동산 등기할 때는 지자체장이 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세율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부동산 등기 이외에요. 법인 등기나 선박 등기나 자동차 등록 이런 것들은 일정 세율이 정돼서 탄력세율 정할 수 없습니다. 자, 부동산은 어느 도는 과열, 어느 도는 침체 이러니까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선박 등기나 법인 등기나 자동차 등록은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탄력세율 정할 수 없고요. 먼저 우리 소유권에 관한 등기, 거기 교재 표를 보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과세 표준은 전부 다 부동산 가액인데 세율이 다 다르죠. 근데 지상권 설정 등기부터 가등기까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은 다 1,000분의 2, 0.2%로 동일한데 과세 표준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중요한 거고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거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즉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취득세로 통합되고 등록면허세에서는 원래 제외하잖아요. 근데 왜 나와 있느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그런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니까 제가 항상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자, 왜 나와 있냐?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나 외국인 소유의 차, 기, 항, 선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이나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거나 취득세 면세점이 정될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가 부과됐죠. 등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요.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율입니다. 그래서 등기비용에 대한 세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신축했다. 취득세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인데 여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하는 거라 0.8%입니다. 1,000분의 8이지 1,000분의 28이라고 하면 틀려요. 주의하시고. 근데 기억할 때 암기는 우리 버팔로 구두라고 있어요. 진짜로. 그 구두의 짝퉁 구두 보팔로 구두예요. 보팔. 자, 이렇게 보팔로 구두, 보팔 이렇게 외우시고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상산팔, 무동의 815, 유십20, 원팔, 영삼식에는 이거 옛날 등록세 세율, 등기비용 외운 거에다가 2% 플러스해서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를 외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외웠던 거 등기비용만 받는 거라 우리가 그 외웠던 취득세 표준세를 암기 그거 그대로예요. 다만 취득세는 유십20, 상산팔 앞에 거 예외적인 거 뒤에 거 일반적인 거로 구별되는데 이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뒤에 거예요. 보세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20, 1,000분의 20, 즉 100분율로 하면 2%죠. 유십20.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동의팔 1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산팔, 상산팔 무동의팔 1호, 유십 20 보팔 이렇게 세율을 외웁니다. 과세 표준은 다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이고요. 자, 그다음에 소유권 이해 권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화면을 보세요. 소유권 이해 권리들을 보면 가등기는 우리 교재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된다고 그랬죠?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또 얘는 채권 금액도 됩니다.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즉 0.2%.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의 0.2.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가액의 0.2%입니다. 그래서 바꾸면 승역지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고 바꿔요. 요역지 가액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돈 빌려주고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가압류 등기 시, 가처분 등기 시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세율을 적용한다고 바꿔서 나왔어요. 부동산가액 아니고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액의 0.2, 1,000분의 2, 즉 1,000분의 2.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요. 임차 보증금으로 바꿨겠죠? 자,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왔는데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의 0.2%입니다. 임차 보증금은 5억인데 월 임대차 금액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에 이렇게 자 0.2%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밖의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설정 등기, 이전 등기는 하고 이렇게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하고 구별합니다. 아까 봤죠?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그다음에 담보물 추가 등기 같은 것은 건당 6,000원 세율을 정합니다. 이렇게 자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 교재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 한번 보세요. 최저한세요. 우리 최저한세 규정이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 법령에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록면허세요.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밖의 등기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고 그 세율이 6,000원이니까 즉 등록면허세 해석하면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6,000원보다 적을 때는 6,000원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문도 알아두시고 그 의미도 해석도 알아두시고요. 둘 다. 자, 그다음에 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등록면허세에서 지금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60, 20, 1,000분의 20, 즉 100분율에서 2%인데 60, 20인데 다만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이요. 이거는 어떤 걸 말하냐면 그 주택 세율은 취득 가격에 따라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복잡하죠? 7억 5천일 때 2%, 그 다음에 9억 초과면 3%요. 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세율이 적용될 때 이 취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여기에 100분의 50을 곱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적용해요.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그러니까 결국은 등록면허세 세율은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이걸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세율은 요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이니까 1% 적용될 때 취득가격이 6억 원이할 때 1% 적용될 때는 0.5%, 2% 적용될 때는 1%, 3% 적용될 때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그 예도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 예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표준세율이요. 지자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이게 100분의 60으로 바꿔서 나왔었고요. 지방세는 주요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합니다. 다. 자, 근데 60%를 바꾼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표 다 설명드렸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설명 다 드리는 이 내용을 꼭 알아두시고 별표 2개고. 그 다음에 비구란을 보세요.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 1에서 3% 그 세율에 100분의 50, 즉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 예가 이거예요. 그 예를 거기 어디다가 적어 놓으세요. 위에다가 이 예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등기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는 이 단서는 나중에 붙은 거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주택이든 일반 건물이든 건축물이든 유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60, 20, 2% 세율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주택은 유상 거래로 취득했을 때 주택은 1에서 3% 낮은 세율 적용하면서 특별히 취급해 주면서 등록면허세는 왜 주택과 일반 건물의 건축물의 구별 없이 그냥 무조건 2%냐 그래가지고 이 단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1에서 3% 세율 적용할 때 이 주택 세율에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세율은 여기 세율에 취득세 세율의 50% 곱한 세율, 즉 그래서 0.5에서 1.5%까지 이 세율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 얼마? 6,000원으로 한다. 아까 제가 법령 원문도 제가 자 보여드렸고요. 그 원문도 눈에 익혀두시고, 등록면허세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으면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정한다. 이게 원문이고, 해석하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한다는 거 아셨죠?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참고에 보면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요것에 관한 내용이 거기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그 참고에 나와 있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율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보조단 아래다가 이 내용을 써놓으면 되겠네요. 보조단 아래다가 이 의미라는 걸 써놓으시고요. 그 참고 내용 보조단 아래다가. 그 다음에 중과세율입니다. 여러분, 자, 저를 또 봅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인데 그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부동산 감류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OX요. OX.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얘기했는데 지금 기출 지문이고요. 31회 때 정답 지문이었는데 OX요. 답이 엇갈렸는데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저당권, 경매 신청, 감류, 가처분 등기는 뭘 과세표준한다고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지.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지. 부동산 가격으로 바꿔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틀렸고. 자, 또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등록면허세 세율 안 변쳐요? 상삼 8 무조건 될 겁니다. 상삼 8 1,000분의 8. 1,000분의 28이 아니에요. 1,000분의 8입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지역권 말소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OX요. X입니다. 지역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가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지, 지역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가 그런 거지. 말소 등기잖아요.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바꾸는 거. 자, 주의하시고, 이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보겠습니다. 표준세율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아시고 이런 것까지 다 설명드렸고, 이제 중과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보세요. 대도시 안에 법인 등기에 대한 중과세인데, 표준세율에 법인 등기 그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예요. 자, 여러분, 이거 2배로 바꾼 적이 있는데 시험에 100분의 300, 즉 3배로 중과세합니다. 간단해요.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3배입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대도시 내 중과세 3배로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에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내에 취득하는 5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해서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함에 따른 등기할 때 중과세입니다. 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그 다음에 지점 분사무소 설치 등기할 때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표준세율의 3배로요. 또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역시 또 중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전입은 설립으로 와서 세율을 정한다. 자, 여러분,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전입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몇 배로? 3배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요, 또 중요한 거 뭐냐면, 다만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원요, 산업단지 제외하고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밀억제원으로 말하는데, 이 대도시 내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대도시 중과제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등록면허세에서 대도시 중과제 업종 어떤 거냐? 이게 3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취득세도 똑같아요. 그 취득세 규정을 준용하는데 등록면허세가
대도시 중과세업종 34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찍어서 우리가 봅니다. 은행업, 유통업, 사회기반 시설사업, 첨단업종, 의료업,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할부금융업 같은 이런 것들이요. 자, 그냥 생각해 보세요. 등록면허세에서 표준세율이 몇 배로 중과세 한다고 나오면 이걸 중과세하면 되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제가 맨날 은행업을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최근에 시험에 나왔고 할부금융업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중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요. 교재 우리 118페이지 중과세를 봅니다. 표준세율이 몇 배 중과세 한다고요? 3배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할 때는 표준세율이 100분의 300으로 한 다음에 줄여 2배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업 적용력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정하지 않는다. 밑줄 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이요.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의 동그라미, 그리고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 동그라미요. 함에 따른 등기요. 자, 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 동그라미요. 함에 따른 그 아래줄 끝에 등기, 자, 사각형이요. 그래서 설립, 설치, 전입, 등기할 때 중과세입니다. 표준세율이 몇 배로? 3배로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대도시 중부화재 업종에 관한 설명이 없는데 어떤 게 예인지 안 나왔는데 이런 예들이요. 취득세 나왔던 이 대도시 중부화재 업종 이런 것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예를 예가 없는데 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119페이지 납세 절차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대도시 내 중과세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세 비교를 볼게요. 이런 것들 핵심 요약 정리 다운받으시면 다 거기 있을 거예요. 제가 올려놓을 거고 봅니다.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대도시 내 중과세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면세도 나오는데 취득세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지점분사무 설치하면서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는 거고요. 등록면허세는 설립, 등기, 설치, 등기, 전입, 등기할 때 중과세하는 거고요. 등기만 하는 거고.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 하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그냥 간단하게 몇 배? 3배 중과세입니다. 2배로 바꾼 적이 있고 취득세랑 뒤바꿔서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주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 우리 교재는 비과세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납세 절차가 먼저 나오고요. 이 비과세를 먼저 한번 볼게요. 간단한 건데 뒤에 교재 122페이지입니다. 잠깐 122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등록면허세 비과세입니다. 제5절 122페이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나오는데 펴놓고 여기 한번 보세요. 국가 등의 등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는다. 당근이죠.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등록 받을 때 당연히 등록면허세 비과세죠.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고.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의 과세는 외국 정부 등록.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부과해야지. 비과세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국가 간의 상호주의 적용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타 등록에 대한 비과세. 회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비과세입니다. 이거 예외가 있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예외가 있지만 하여튼 요거 눈에 익혀 두시고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여러분 보세요. 행정구역이 바뀌고 나 관계없잖아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바뀌는 거 법원에 허락받아가지고 바뀌고 뭐 이런 거 이런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비과세입니다.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이 내 이름이 김개똥인데 소똥이라고 지가 잘못 썼다 고치고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변경 등록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입니다. 이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우리 배웠어요? 아까 세율특례에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지목이 묘진 토지에 대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도 일반적인 토지 취득은 4%인데 지목이 묘진 토지는 중과 기준 세율이니까 2%만 적용합니다. 세율이 낮죠?
또 등록면허세, 재산세 만약에 과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모님 장례 치르고서 형제들끼리 싸운다고 그랬죠? 아,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부모님 묘지나 조상님 묘지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 납세고 있어 달라면 묘지도 없애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동방예지국에서 그러면 안 되죠? 등록면허세,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교재 볼게요. 122페이지 국가 등의 등록 설명 다 드렸습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에 대해서 등록면세 부과하지 않고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의 과세는 외국 정부 등록은 우리도 부과하고요. 형식적 등록에 대한 비과세에서 양가로 1번이요. 밑줄입니다.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만 예외가 있지만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요. 행정구역 변경 밑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 변경,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밑줄이고, 그리고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정경, 등기 등록 비과세입니다. 밑줄이요. 그리고 양가로 3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밑줄이요.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 관한 등기 밑줄이고 비과세인데 거기 보조단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는 중과균세율 특례세율로 과세, 등록면세, 재산세는 비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요, 앞으로 갑니다. 등록면세 납세 절차 다시 앞으로 가시니까, 아이고, 자, 납세 절차 봅니다. 교재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자 보니까 납세 절차 먼저 납세지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고기 한번 드시고 또 스트레칭 또 한 번 합니다, 여러분. 목 운동 다시 한 번 합니다. 아이고, 차, 다시 한 번.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다시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다시 제끼시고. 아이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깨도 돌리시고.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에서 먼저 납세지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등록면허세는 희한하게 납세지가 이거 별거 아닌데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옵니다. 정답 지문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납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등록면허세도 그래요. 근데 다만 등록면허세는 예외적으로 주소지로 가는 예외도 있긴 있어요.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앙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같은 이런 것들은 무체재산권인데 그중에서 지적재산권은 사람을 따라가야죠. 제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작권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를 어디다 낼 것이냐. 물건 소재지는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지를 등록면허세 납세지로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땡, 등록권자 주소지다 땡입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납세지를 보는데요. 자,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소지하고 있을 때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저 설명을 드려보세요. 우리가 아까 취득세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비슷한 게, 등록면허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근데 이 신축한 건물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라는 곳과 그 다음에 경기도 부천시라는 곳에 경계선상에 이렇게 건물이 걸쳐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건물이 이 지역에 가면 있어요. 제가 어떤 사회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제가 무슨 생일잔치 한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여기에 건물이 긴 건물이 있는데 6.25 끝나고 지은 저 건물이라 이쪽은 서울, 이쪽은 경기도, 진짜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었다고 쳐요, 건물을.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어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것이냐. 자, 구로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부천시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것인지,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예를 들다 보면 어떤 수강생분이 거긴 등기소가 없는데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거 따지지 말고 그럼 공식 보여주려고 저한테 이거 예를 들면 그 오긴 등기소 없는데 그런데 그것까지는 내가 생각할 거 아니고 어떻든 간에 있다고 치고 그럴 때 직근 상급법원장의 관할 지정받은 등기소 만약에 여기 부천시 등기소 관할 지정받으면 이 등록관청이 소지하는 경기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세를 지자체로 부과할 수 없을 때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근데 취득세에서 하고 비교해 볼게요. 자, 취득세에서 둘 이상 지자체에 해당할 때 취득세는 어떤 토지를 취득했는데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토지 취득이 있을 때 아까 얘기했죠? 한 곳에 올빵하지 않고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면적별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시가순액별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시가순액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한 곳에 몰빵해요. 그래서 차이점 비교합니다. 서로 뒤바꿔서 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도 나중에 다 핵심 요약 정리 다운받으시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된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요. 한 50억 원을 빌립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해요.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자,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할게요. 그럴 때 ABC 부동산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거죠. 지금 50억 원을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을 하나의 등록으로 봐서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그 등록관청 소재지를 등록면허세 납세지로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 C 부동산이 소지하는 여기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한다. 처음 그러면 이 등록관청이 소지하는 경기도에 등록면세를 납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경기도에.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바꾸면 뻔하지 뭐. 하나인데 별건의 등기 등록으로 봐. 나중에 뭐 등록하는 이런 식으로 바꾸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이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는 건데 ABC 저 부동산. 근데 50억 빌리기 위한 거니까 별건에 각각에 이렇게 바꿔요. 처음 등기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인데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어딘지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납세지역 거기 표에서 부동산 등기 요거만 밑줄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참고구 읽어보시는 거고 거기 하단에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적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같은 것들은 주소지라는 거,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 이렇게 주소지라는 거 한번 눈여겨보고요. 특허권, 실용실험권, 디자인권 등록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봅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여기가 포인트죠. 밑줄이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밑줄이고 죄직권이 땡냐에서 소재지별 안분 X예요. 아까 취득세랑 헷갈리라고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한다고 틀려요. 소재지별 안분 X예요. 등록관청 소재지에다 밑줄 쫙 꺼놓고 소재지별 안분 X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하는 경우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죄직권이 땡냐에서 별건에 각각의 X입니다. 그리고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나중에 X입니다. 자,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쫙 밑줄이고요. 그리고 양가로 4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 밑줄 짝이요. 등록관청 소재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우리 취득세에서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아까 취득 물건 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서로 뒤바꿀 수 있습니다. 납세지 불분명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OX 보겠습니다. 자, 핵심 콕 중요지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OX요. 네? 자, 이거 31회 때 정답 지문으로 옳은 거 골라라 해서 나온 문제였습니다. 옳습니다. 그죠?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고 납세지 불분명하면 어디라고요? 등록관청 소재지고요.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120페이지로 가면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신고납부요.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하는 책임인데 언제까지 신고납부할 것이냐. 보세요.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원래 기간이 없어요.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하고 달리 취득세는 기간을 안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지부지 조세를 포탈할 우려 가능성이 높은데 등록면허세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자, 저당권 설정한다. 설정 등기한다. 돈 빌려주고 마음 불안한 사람이 저당권 설정 등기하러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면 자기만 손해고 안 와도 되고 뭐. 자, 말소 등기, 저당권 말소 등기에 돈 갚은 사람이 등기비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면 자기만 손해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 떼일까 봐 마음 불안한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기간 없어요. 원칙적으로 기간 나면 안 되고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한다. X입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한다. 아니에요. 취득세가 그런 거지. 등록면허세는 상속증에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요거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지를 바꿔서 물어봅니다. 취득세랑 헷갈리라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추가 신고납부요.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자, 등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 중과세를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하는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게 신고 납부합니다. 자, 나오면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신고 납부, 세액의 포인트 확인합니다. 또 처음에 등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등록하고 나서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역시 사유 발생일 때 며칠?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 요거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니까요. 일반적인 경우 등록을 하려는 자는 동그라미 1번 과세표준의 세율을 중에 산출한 세율 여기 비출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게 신고 납부한다 밑줄이고요. 기간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취득일도 60일 아닙니다. 등록하기 전까지고. 그리고 상속증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에다가 밑줄 걷죠. 상속증여 포함 써놓으세요.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제가 좀 이따 나오는 건데 이 신고 의제에 관한 건데 일단 별 표시해 놓고요. 이거 동그라미 2번은 일단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제목은 신고 의제인데 동그라미 2번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은 신고 의제예요. 제목 달아놓고 별 표시해 놓고 잠깐 이따가 설명드립니다. 양가로 2번부터 볼게요. 추가 신고 납부요. 비과세 감면 배지 납부 방법. 등록면허세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을 때 밑줄은 여기요. 세 번째 줄.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기억번. 동그라미 기억번. 그 다음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해서 산출한 세, 경감받은 경우는 이민 납부한 세 공제할 때, 자 가산세 제외, 가로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 포함 그러면 틀려요.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납세에 관할 제성에 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이요. 보통 징수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아셨죠 여러분?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 자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과세물건이 중과 대상이 됐다. 여기 밑줄이요. 규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주죠. 편수율로 낸 거. 그럴 때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 그리고 그 아래줄 끝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이요. 자,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는 원래 기간이 없는데 요 추가 신고 납부만 기간이 나와요. 며칠이요? 60일이요. 나머지는 기간이 없어요. 자 그리고 제 설명을 또 한번 계속 들어봅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와 등록면세 비교 볼게요. 취득세는 원칙 증여 포함해서 60일 내 신고 납부.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내 신고 납부인데 등록면허세는 상속 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기간 나오면 안 돼요. 취득세는 헷갈리려고 바꿔요 이렇게. 자 유일하게 등록면세는 추가 신고 납부만 기간 나옵니다.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며칠 내? 60일 내 신고 납부. 요거만 추가 신고 납부만 기간이 있다는 거. 원칙 기간 나오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신고 의제. 아까 우리가 금방 거기 위에 120페이지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2번 제가 신고 의제라고 제목 달아놓고 별표시 해놓으라고 그랬죠?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여러 번 나오고 작년에도 나오고 그전에도 나오고 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반드시 이거 정답 질문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자 깔려 나오기도 하는데 반드시 알아둡니다. 등록면허세를 신고해야 할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래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없어요. 등록하기 전까지고 그냥 등기소 올 때 지자체 등록면허세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오면 되는 거예요. 자 기간이 없는데 추가 신고 납부 같은 경우만 기간이 있는 거고 근데 기간이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하여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었어도요. 등록면허세는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등록하기 전까지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 신고기한까지 60일 납부했을 때는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그러니까 법정 신고기한 내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결론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아닙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고 이게 사실은 등록면허세는 결론적인 거예요. 그냥 기간도 원래 없고 기간이 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자 지자체 영수증 내서 오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징수하지 않는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밑줄이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본다는 거 밑줄이고 이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 적용한다. 틀려요. 깎아준다 그래도 틀려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조단 120페이지 왼쪽 맨 상단에 대위자 신고 납부가 있죠. 취득세에서 봤던 거하고 구조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여러분 보조단 거기 밑줄이고 있다가 포인트예요. 아까 똑같아요. 바꾸면 없다고 바꿔요. 아니면 옳은 질문으로 나오거나 있다 이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쭉 밑줄이고 있다. 여기에 자 동그라미 하시거나 뭘 하시고요.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납부 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돈 낸 거 영수증 받을 수 있고요. 지자체장은 위 일에 따른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으면 납세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요. 역시 여기에 이제 또 포인트입니다. 바꾸면 여기를 바꿉니다. 자 그래서 30일 내 60일 내 통보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즉시 통보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포인트 120페이지 보조단 대위자 신고 납부 1번, 2번 다 밑줄이고 있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즉시 통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20페이지 보조단 맨 위에 자 참고 거기 있잖아요. 대위자 신고 납부.
그래서 밑줄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예외 보통 징수입니다. 자, 우리 등록면허세를 납세문자가 신고 납부를 다 하지 않으면 당연히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고 그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가산세요. 똑같아요.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 구별해서 신고불성 실가산세 원래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냥 40, 20, 10%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원래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하지만 그냥 40%만 기억하면 돼요. 부정부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가산세 깔아놓고 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자 1일 0.02%로 적용됩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자, 그 얘기. 그래서 우리 교재요, 여러분. 그 120페이지 개요. 등록면허세 납세문자가 신고 납부를 다 하지 않냐거나 그 다음에 납부세액이 정당히 납부할 세액에 미달할 때는 무신고 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 포함해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죠.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고 가산세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4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냥 40, 20, 10%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납부지연가산세에서 똑같아요. 니은하고 디귿번은 요거 삭제하고 니은 디귿번은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억번만 자 1일 10만 분의 20으로 되는데 10만 분의 뭐로 또 고쳐요? 22. 10만 분의 22로 고칩니다. 0.02%로 수정합니다. 10만 분의 22로 수정하고요. 니은 디귿은 삭제하고요.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라. 자, 그리고 여러분 계속 이어서 봅니다. 미납부의 통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 120페이지 거기 보조단 참고 두 번째 거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요게 미납부 통보예요. 제목을 달아놓으면 미납부 통보. 자, 보세요. 취득세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옳은 지문으로만 나왔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등기등록관소의 장은 등기등록한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하는 시장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거. 이거 바꾸면 다음 달 10일까지를 바꿀 수 있겠는데 어떻든 간에 거기 120페이지 참고 하단에 참고에다가 제목을 뭐라고 쓰느라고요? 미납부 통보. 미납부의 통보. 제목을 달아놓고 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이거 아까 취득세에서 나왔던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등기소에서 등기소장 같은 사람들이 등기록관소의 장이 등록면허세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하면 지자체장에게 통보해 주게 됐다는 거.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부가세 나오는데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그냥 세목 이름만 알면 돼요. 부가세목.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원칙 부과되고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특세가 부과된다는 거. 세목 이름만 아시면 되고요. 최저한세. 등록면허세는 아까 봤어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다 없고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는다는 거. 자, 이것도 설명드렸고요.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122페이지 비과세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 122페이지 비과세는 설명드렸고 교재 자, 다 설명드렸고 여기 봅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없어요.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징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콕 우리 출제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요거 32 아까 우리 교재에 있었는데 제가 이따가 설명한다고 제가 넘어왔던 건데 작년 32의 기출 문제인데 작년에 시험이 세법이 어려웠다 막 해가지고 어떤 회사들 막 곡소리 나고 막 난리 났었어요. 아니 진짜요? 어떤 회사에서는 서울 중요 도시에서 어떤 회사에서는 막 난리가 났었다고 막 수강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뭐 때문에 세법 막 때문에 막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세법 망했다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강의하는 곳에서는 제 강의를 들었던 곳에서 제가 강의했던 뭐 그곳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물론 이제 점수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꾸준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고득점 하거나 다 이제 잘 해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아무리 어려워도. 근데 작년에 어렵게 수험생들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세 문제 정도가 조세 총론하고 지방세에서 한 세 문제 정도가 사례 형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사례 형식으로. 그냥 감중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사례 형식으로 물어본 문제가 한 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당황해 하는데 사실은 사례형 문제든 뭐든 그냥 배운 거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거주자인 개인 을은 갑이 소유한 부동산 시가 6억 원의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 문제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 내용이에요. 전세권 설정 등기와 관련한 사례 문제예요. 자, 과세표준은 6억이다 그러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과세표준은 뭐가 과세표준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전세금액. 자,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이잖아요. 전세 금액이 여기서 얼마예요? 3억 원 전세 보증금. 요 3억 원이 전세 보증금 3억 원이 과세 표준이 돼요. 표준세율은 전세 보증금의 1,000분의 8이다. 자, 과세 표준은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보증금이고 전세 금액이고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이 다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000분의 2.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1,000분의 2잖아요. 자, 납부세액은 6,000원이다 그랬는데 자, 전세권 설정 등기 과세 표준은 전세 금액 3억이고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0.2%예요. 자, 그러면 3억에 0.2%면 2, 3은 6 얼마입니까?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자, 그래서 6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을이다 그랬는데 우리 설정 등기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설정 등기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 저한테 배운 분들은 누구라고 배웠어요? 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설정 등기는 권자. 그러면 전세권자, 전세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전세권자는 여기서 누구예요? 을이 지금 전세권 설정하는 거 전세권자잖아요. 갑 소유 부동산에서 전세권을 얻는 거니까 전세계약 체결했으니까 얘는 전세권 갑은 이 부동산 소유자는 설정자고 자 얻는 사람이 누구예요? 개인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여기서 을이 전세권자가 됩니다. 설정등기권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이요. 납세지는 갑의 주소이다. 아유, 지방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어디입니까? 부동산 소재지. 등록면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잘 몰랐어도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자, 전세권자가 납세의무자다. 이것만 알았으면 답은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5번 볼게요. 다음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에 관한 자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 때 납세지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아유, 등록면허세 납세지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소재지지 주소지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기한은 해당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예요. 추가 신고 납부 기한만 60일 나오지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자 취득일로부터가 아니라 60일이 아니라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고요. 3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해당 부동산이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게 등록면허세 유일하게 추가 신고 납부 기간만 기간 나오죠.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자 며칠? 60일 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신고 납부합니다. 여기서는 비과세니까 이미 납부한 세금이 없었겠죠. 그래서 사유 발생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추가 신고 납부 기한만 기간 나옵니다. 3번 정답. 4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래요? 신고한 것으로 의지하니까 등록면허세를 신고 기한에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고 납부한다. 그래요? 뭐가 틀렸어요 이거?
부동산 소재지는 맞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우리가 등록면세를 등기소에 신고납부예요? 아니지, 등기소는 등기 신청하는 곳이지. 자,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거지 등기소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자,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 오늘 요거로 복습을 좀 가름하고 마칠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됐네요. 원래 재산세 과세 예산까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요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재산세를 봐야 되겠네요. 자, 복습은 취득세 등록세 비교를 보겠습니다. 이 비교표는 역시 핵심 요약 정리 다운받으시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취득세와 등록세 빠르게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 주체는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세는 구도입니다.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다 포함되니까 생략했고요. 등록면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구가 과세 주체입니다.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값 줄 때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지고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취득세는 납세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납세무자,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원칙 납세무자인데 등록면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고요. 과세표준 둘 다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순에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다. 그래서 취득 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등록면세는 뭘 과세표준에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토지 지목 변경 이거 처음 배우는데 잘 보세요. 비교해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간주 취득이니까 증가한 가액이에요.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밭에서 대로. 그러면 증가한 가액 4억 원. 세율은 간주 취득이니까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말소등기 변경 등기니까 건당 6,000원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과세 표준과 세율 비교합니다. 취득세 등록면세를. 나머지는 뭐 그냥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중과세 규정이 있지만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지방세 기본법상의 기한 후 신고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기한 지났지만 뒤늦게 신고할 수 있고 특별징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특별징수 규정이 취득세는 없는데 재산세는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등록면허세는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혀가 꼬이네.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뭡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아까 다 비교해서 설명드렸어요. 취득세 이렇게 기간이 있죠. 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등기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고요. 등록면세는 원칙 기간 없습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에 포함해서. 그래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어쩌고 하면 틀리다는 거 아까 배웠어요. 유일하게 기간이 있는 게 등록면세는 추가 신고납부 기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됐을 때 60일 내 신고납부요. 요 경우만 60일 기간이 있습니다. 등록면세는 추가 신고납부만. 중과산세 규정이 취득세는 있죠.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계 80% 중과산세. 등록면허세는 이런 거 없어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등록면허세 안 내는데 지자체에 등기등록관세에 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등기등록을 하고 사라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전우치와 친구들, 차태현, 유희 이런 애들이나 도술 써가지고 부적 붙여서 자기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등기 관수에서 쫙 등기 등록 사라지고 이게 되지만 우리는 안 되니까 등록면세는 중과산세 규정 없고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있지만 등록면세는 이런 거 없습니다. 소액징수 면제는 둘 다 적용 안 돼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고지서 한 장당 세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징수면 적용되고 취득세, 등록면세는 둘 다 없고 등록면세는 애초에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둘 다 없고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서 등록면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받고요. 부가세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
세율, 그러니까 재산세부터 이제 볼 거고요. 좀 다음 주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봐야 되고.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오늘 복습하실 때 등록 다른 거는 뭐 자꾸 기본 이론 때 봤던 것들이라 대부분 쭉쭉쭉 보시면 되는데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 정도되는 경우하고 중과세율이 정도되는 것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절 보세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 정도되는 거 어떤 경우냐?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 정도되는 거 제가 이거 잠깐 인사말을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인사말 떴고 자 복습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 많이 늦었지만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 정도되는 거. 자 먼저 어떤 거냐? 개인 간의 친구 동창들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갔다 오고 왔다 가고 형적 취득으로 등기 공짜로 안 해줘 개인 간에. 그 다음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할 때. 또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할 때.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그 다음에 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합병으로 중과 대상이 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번쩍 들어서 목조 조립식 건축물 옮겼을 때 표제부는 고쳐야죠.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공유물, 합의물 분할로 인한 취득, 또 그 다음에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이혼할 때 이런 것들은 어떤 세율 정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 이거 꼭 기억하고 중과기준세율이 정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간주취득이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 면적 증가 제외하고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네 가지하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땐 비과세인데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취득 이런 경우는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딱 요거 비교해서 이 정도만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에 물이 오르고 초록으로 물드는 산하에 봄물이 흐르고 있죠. 여러분 바람에 꽃잎이 흔들리듯이 속절없이 의지가 흔들리기 쉬운 3, 4월 요 심화 이론 과정입니다. 3, 4월까지는 요즘은 이래요. 이론을 막 배우니까 막 이 과목 저 과목 뒤섞이고 그래서 막 배우는 양들이 많아지니까 어려운 내용들 배우니까 뒤섞여가지고 정리가 안 됩니다. 벌써부터 근데 정리가 다 되면 곤란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강의할 날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데 흔들리지 말고요. 이런 과정이니까 잘 견뎌내시고 가시면 다음에 유학직 과정에 이제 압축되고 하면서 슬슬 정리가 되는 시간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저희보다 자랑과 범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